좋습니다. 지금 확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확률의 뜻부터 이제 무슨 말인지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같은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수가 가까워지는 일정한 값. 아, 상대도수라는 말이 또 나오네. 상대도수. 상대도수가 뭡니까? 상대도수 뭐야? 언제 배웠어? 나 이거 꺼지면 말해줘. 상대도수 중1 때 배웠어. 언제? 웃기고 있네. 1학기 아니야, 탈락. 2학기? 2학기. 2학기에서. 좀 더 가봐. 그래프? 아니 그래도 아니고 그래프까지 생기고 그거 맞는데? 너 나한테 배웠잖아. 빨리 말해. 뭐야? 일단은 맨 마지막 단원이야. 1학년 2학기 맨 마지막 단원. 꺾음선 그래프? 그건 초등학교 때잖아. 아니 그래프 아니야. 뭐야?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옛날이잖아. 초등학교 때잖아. 그런 거야. 그런 단원. 그러니까 막 찢어진 거 나오고 그거 뭐야? 아니 생긴 건 기억. 미쳐버리겠다. 통계에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통계. 아하. 그래서 줄기 입그림, 뭐 도수분포표, 도수분포 다각형 그런 거 했었잖아. 그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수학에서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통계 단원이었잖아? 통계적 확률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반에서 수학 점수를 조사했어. 근데 수학 점수를 조사했는데 반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A반에 학생 수가 30명이었어. 근데 A반 학생 수 30명 중에 얘들아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받은 학생 수가 3명이래. 그럼 우리 상대도수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상대도수는 30분의 3이었어요. 0.1이었어요.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이게 확률인 거야. 무슨 말이야? A반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받는 아이는 총 3명이었는데 그 0.1의 확률로 이 점수를 받는 아이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상대도수 얘기가 나왔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계적으로 의미하는 확률이다 라는 얘기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우고 확률 단원으로 넘어왔잖아. 그치? 경우의 수를 배우고 확률 단원을 넘어왔던 그 이유가 뭐냐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전체 도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게 확률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예시의 상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하나를 던져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 얘들아. 한 개를 던져서 2의 배수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본다.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나와야겠어요. 맞습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입니까?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얼마? 네? 뻥치네.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몇 개? 6개가 나오지. 전체 경우의 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전체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거든. 6가지야. 근데 2의 배수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대. 이게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야.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게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야. 그게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3가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확률을 물어봤어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 이렇게 쓰는 거야. 이상해, 안 이상해? 6분의 3 안 이상해? 6분의 3 이상이 안 이상해? 왜 이상해? 웃기고 있네. 6분의 3 이상이 안 이상해. 약분을 안 했잖아! 왜 저래? 약분을 안 했잖아, 약분.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확률은 분수꼴로 나오는 숫자인데 무조건 약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50%예요, 반반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확률을 구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일단 전체 경우의 수 다 구해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를 배우고 확률로 넘어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다 따지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들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 1이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1이 넘어갈 수 없어요. 1이 넘어간다는 건 100%를 넘겨서 얘기하는 거. 100%를 넘겨서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물론 우리가 야 확실해 200% 확신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만큼 무조건 일어나는 상황이야 라고 얘기하려고 강조하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무조건 확률은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확률은 절대로 1을 넘어설 수 없어. 이해됐어? 자, 그럼 확률은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0 이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뭐였어? 내일 해가 뜨지 않을 가능성. 그걸 0이라고 했잖아. 그지? 내일 해가 뜰 가능성. 그걸 1이라고 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확실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은 일단 선생님 이제 기호로 P라고 나타낼 거야. 스몰 P. 스몰 P라고 나타낼 것입니다. 가능성 알파벳 아니 가능성 영어로 뭐야?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어요? 네. 가능성 영어로 뭐예요? 너 영어 잘하잖아. 빨리 말해. 가능성 영어로 뭐예요? 프로베이빌 가능성 영어로 뭐야? 중학교 2학년이 가능성도 영어로 몰라? 프로바빌리티. 프로베이빌 진짜 일로 와. 다 영어 한 거 다 옮겨. 알겠어? 그래서 확률은 probability의 P라고 하는 알파벳 철자를 따라서 P라고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값은 일반적으로 분수, 소수 혹은 백분율, 100을 곱한 퍼센트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경우의 수 공부할 때에 여사건 했던 거 기억나? 여사건?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서 계산을 한다라고 배웠어요. 우리 아까 길찾기 문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했었지만 길찾기 문제에서도 P를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6건인 거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P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뺐지요. 그죠? 그게 바로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의 확률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우리가 여사건 할 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원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서 계산을 했던 것처럼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1에서 빼주면 된다 이 말인 거야. 확률은 1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1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사건과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합인 거야. 전체 경우의 수. 내가 원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합쳤을 때 모든 상황의 100%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150페이지 필수 문제 1번이에요. 가보실게요. 빨간 공 3개, 노란 공 7개, 그리고 파란 공 5개 이렇게가 있습니다. 자, 공 한 개를 꺼낼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궁금합니다. 파란 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부터 가야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지만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주머니에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다 들어있고 내가 하나를 꺼내 먹을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빨간 공과 노란 공과 파란 공 들어있으니까 15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무슨 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파란 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 파란 공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 이게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도 구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도 구해야 된다. 요 말이 되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15분의 5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몇이라고 써요? 3분의 1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약분하셔야 돼요. 분수꼴로 나타내는 모든 형태는 약분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51페이지의 필수 문제 2번으로 가보실게요. 자,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동전 3개야.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이 편의상 1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1개 이렇게 가볼게 얘들아. 자, 그럼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궁금하대? 그게 바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밑줄 치고 전체 경우의 수라고 적어주세요. 그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가 나와야지만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냥 그 사건만 구하면 확률이다, 아니다? 아니다.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놓고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얘들아 봐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10원짜리를 던졌을 때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2가지. 맞지? 50원짜리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2가지. 맞지? 자, 100원짜리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2가지. 그럼 내가 10원, 50원, 100원을 동시에 던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동시에 던지면 곱해줘야 돼요. 따라서 1번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의 수 가볼게요. 앞면이 2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앞면이 2개 나온다. 얘들아, 그럼 앞면이 2개가 나오려면 어떤 상황인지 일일이 구해봐야 돼. 자, 무슨 상황이냐? 자, 이번엔 10원짜리가 앞면, 50원짜리가 앞면, 100원짜리가 뒷면. 요거 경우 맞죠? 맞아요. 자, 두 번째는 10원짜리가 앞면, 50원짜리가 뒷면, 100원짜리가 앞면. 요것도 앞면 2개 나오는 경우 맞죠? 자, 그 다음은 10원짜리가 뒷면, 50원짜리가 앞면, 100원짜리가 앞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됐습니까? 더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앞면은 2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없어요. 따라서 앞면이 2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마지막 3번 가보실게요.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이 궁금해. 자, 그럼 나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였다. 8분의 3이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151페이지에 필수 문제 3번으로 가보실게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야, 그럼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었어, 얘들아. 근데 A 주사위랑 B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부터 일단 가보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지 확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A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A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A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6가지죠, 6가지. 예, 6가지. B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6가지 나와요.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던지는 상황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책 보지 마세요. 칠판 보세요. 책 보면은 암만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자, A 주사위랑 B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궁금한 거예요. 동시에 같이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곱해줄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 36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지만 확률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맞아?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 뭐였냐면 A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을 난 X라고 둘 거고 B 주사위에서 나온 눈을 난 Y라고 둘 거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X 플러스 2Y가 11을 만족했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일일이 다 넣어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 알겠어? 얘를 가지고 계산을 못 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얘는 자 Y에 1을 집어넣을게요. Y에 1을 집어넣으면 11에서 2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X가 9가 나와야 돼. 이렇게 순서쌍을 쓰자고. 내가 X, Y라고 하는 순서쌍을 써 내려갈 거야. 근데 9,1이라고 하는 거 말 돼? 안 돼? 말 안 돼. 왜 안 돼? X는 9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X는 9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Y자리에 이번에 2를 집어넣어 봅시다. Y에 2를 집어넣었어요. 4 나오죠? 그럼 11에서 4 뺐어요. 얼마 나올까요? 7 나왔어요. 이거 말 돼? 안 돼? 말 안 돼. 왜 안 돼? 그렇지. 6까지밖에 안 돼. X랑 Y는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6까지밖에 나올 수 없어. 맞아? 자, 그럼 이번에 Y에 3 집어넣을 거야. X 뭐 나와? 그렇죠. 3 집어넣으면 6 되니까 넘어가서 X 5 나왔어요. 그럼 요거 말 돼? 안 돼? 얘 말 돼? 얘 가능해. 그러고 끝내는 거 아니야. 몇 개 더 있잖아. 경우의 수는 일일이 다 따지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자, 이번에 Y자리에 4 집어넣을 겁니다. Y자리에 4 집어넣었어요. 8 넘어갔어요. 얼마 나오죠? 3 나왔어요.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자, Y자리에 이번에 5 집어넣을 거예요. 5, 21 됐어요. 그래서 1,5 나왔어요. 요거 말 되죠? 자, 이번에 Y자리에 6 집어넣을 겁니다. 6 집어넣었더니 6이 10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됐어요. 요거 말 돼? 안 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눈이 있어? 없어? 눈 없어?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3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난 3가지만 답이 아니야. 뭘 구한 거야? 내가 뭘 구해야 되는 거야?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야.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확률을 궁금해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전체 경우에서 몇 나왔어요? 36 나왔어요. 내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전체 사건의 경우에서 얼마입니까? 3 나옵니다. 이러고 끝내요? 얼마예요? 당연하죠. 12분의 1의 확률입니다. 라고 답 쓸 수 있어야 돼. 이해됐죠,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경우의 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짓을 잘해야 돼. 일일이 다 구하는 걸 잘해야 돼. 그냥 머릿속으로만 막 해석하고 그러고 끝내? 그건 절대로 경우의 수를 잘할 수 없어. 다 써보는 거야. 다 해보고 다 넣어보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넘어가시죠.
이번엔 필수 문제 4번으로 가보실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노란색 달걀, 얘들아 노란색 달걀 4개, 흰색 달걀 6개 이렇게 있대. 달걀 부침을 하려고 주머니에 달걀 1개를 꺼냈습니다. 자, 노란색 달걀이 나올 확률이 궁금해요. 1번 노란색 달걀이 나올 확률? 야, 그럼 전체 경우에서부터 가보자. 전체 경우에서 몇 개야? 10개 중에 10개 중에서 노란색 달걀 몇 개 있어? 4개 있어. 노란색 달걀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답 쓰는 거예요. 됐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노란색 달걀 또는 흰색 달걀이 나왔으면 좋겠어. 노란색 달걀 또는이니까 덧셈 할 거고 흰색 달걀 갈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럼 노란색 달걀은 얼마야? 10분의 이렇게 하면 너네가 헷갈릴 것 같아. 자, 이렇게 할게. 얘들아, 노란색 달걀 또는 흰색 달걀이 나오는 경우에서는 우리 또는은 합한다 그랬잖아. 또는. 그럼 노란색 경우에서 몇 개? 4가지. 흰색 경우에서 몇 개? 6가지. 그럼 노란색 달걀 또는 흰색 달걀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0가지야. 근데 나는 확률이 궁금해. 확률.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10분의 10이었던 거야.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노란색 달걀 또는 흰색 달걀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왜? 노란색 달걀이랑 흰색 달걀밖에 없잖아 주머니에. 이해돼?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번에 3번째 가보실게요. 파란색 달걀이 나왔으면 좋겠어. 파란색 달걀. 야, 주머니에 파란색 달걀 있어 없어? 그럼 얘는 뭐야? 그렇지, 0이야.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은 0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 쉽죠 그죠? 자, 필수 문제 5번으로 가보실게요. 5번 여기다가 안 쓰고 저것 좀 지울게. 얘들아 이거 나 지운다. 너네 지워도 학습일기에 니네가 쓸 수 있어야 돼.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경품 추천권 100장 중에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추천권은 25장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00장의 제비가 있었어. 100장 중에 100장 중에라고 얘기해야겠네. 그럼 얘들아 당첨 제비는 당첨은 25개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미당첨은 몇 개 있다는 소리야? 75개 있다는 얘기야. 왜? 그래야 전체 100개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요 상황이야. 그럼 문제에서 봐봐요. 1번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추천권을 뽑았으면 좋겠어. 경품을 받았다는 건 당첨을 뽑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개 중에서? 100개의 제비들 중에서 당첨 제비가 몇 개 있어? 25개 있어. 100개 중에서 25개의 확률, 즉 4분의 1의 확률로 나는 당첨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왜? 100개 중에 25개 있으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상황 가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추천권을 뽑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뭐냐면 경품 안 되고 싶어. 경품 안 되고 싶어. 그럼 왜? 뭔데? 뭐라 그랬는데? 아, 맞아. 근데 100분의 75도 맞지만 100분의 75 말고 이렇게 쓰자고. 경품이 되거나 경품이 안 되거나 그게 전체적으로 100%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 1이지. 경품 안 되거나 경품 되는 건 다 더해서 이 상황에서는 확률 1인 거야. 그럼 나는 경품이 안 되는 사건은 전체 확률 1에서 경품이 되는 확률을 빼면 된다고. 경품만 안 되면 되니까 당첨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몇입니까? 4분의 3이에요. 지금 설아가 말한 것대로 100분의 75잖아요 선생님. 이거 약분하면 4분의 3 나오거든. 근데 100분의 75는 상대적으로 값이 크니까 이럴 때 여사건을 이용하자 이 말인 거예요. 여사건. 이 여자가 선생님이 남을 여자라 그랬죠? 여사건.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인 거야. 뭐야? 난 당첨되길 원하지 않아. 그럼 전체 확률 1에서 당첨되지 않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필수 문제 6번 가보실게요. 6번. 자,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동전 3개다. 얘들아,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요렇게 던진다. 그럼 얘들아 전체 경우에서부터 구해야지 뭐 확률을 찾을 거 아니야 얘들아. 전체 경우에서 가보실게요. 10원짜리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거나 몇 가지? 2가지. 50원짜리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100원짜리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근데 난 동시에 3가지 동전을 던진 거 아니야? 그렇죠. 곱해야죠. 그럼 몇 가지입니까? 8가지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적어도 한 개는 앞면, 적어도의 동그라미. 적어도 한 개는,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는 다 나왔으면 좋겠어. 이 말 아니야. 그럼 난 이때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1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을 빼는 거야. 이제 확률 선생님 P라고 쓴다 그랬어. 어떤 확률이냐면 모두
뒷면이 나오는 확률을 빼는 거예요. 이해됐어? 왜요? 무조건 하나는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어떻게 줘야 돼? 빼줘야지.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었던 거야. 모두 뒷면이 나오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었다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나는 모두 뒷면이 나오는 확률을 찾아보자. 자, 뒷면 나오려면 여기서 뒷면, 여기서 뒷면, 여기서 뒷면 아니야? 한 가지밖에 없지. 세 개가 다 뒷면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8개 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왜? 10원도 뒷면 나오고 50원도 뒷면 나오고 500원도 뒷면 나와야 돼. 100원도 뒷면 나와야 돼. 맞죠? 그럼 나는 8분의 7의 확률로 6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155페이지 9번을 한번 해볼게요. 9번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구슬 7개. 빨간 구슬 7개. 그 다음 뭐야? 흰 구슬 4개. 그 다음 파란 구슬 X개. 파란 구슬 X. 선생님 왜 X개가 있어요? 전체 경우의 수 못 구하잖아요. 알게 뭐야? 그냥 전체 경우의 수는 7 더하기 4 더하기 X라고 주면 되지. 맞아? 그럼 나는 전체 경우의 수는 X가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이 7 더하기 4 더하기 X, 즉 11 더하기 X였구나. 그러니까 파란색이 1개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12가 되는 거고 파란색이 2개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13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야. 왜? 그럼 10번이야 얘들아. 9번 아니야 미안. 10번. 소리. 자 10번 문항.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낼 거예요. 근데 흰 구슬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들아 흰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 흰 구슬 나오는 경우의 수 몇이야? 지금 이 주머니에 흰 구슬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그럼 흰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개야? 4개지, 4개. 이해됐어요? 그럼 흰 구슬이 나오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11 더하기 X분의 흰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4가지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때 확률이 얼마였으면 좋겠대요? 7분의 2였으면 좋겠대요, 얘들아. 7분의 2였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 얘들아? 이렇게 X자 곱해서 같다고 주는 거지? 그지? 이거 X자 곱해서 2 곱하기 11 더하기 X는 7 곱하기 4에서 28이었습니다. 그럼 11 더하기 X는요, 14가 되면서요, X는 3이었어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하는 건지 공부를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뭘 할 거냐면, 확률의 계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일기 꺼내서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잠깐 끊었다가 확률의 계산 2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했던 확률 영상에다가 이번 확률 영상을 이어서 붙여서 올릴 테니까 또 복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복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확률의 계산 부분은요.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과 그렇죠. 곱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합의 법칙은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도 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되는 상황이고 곱의 법칙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동시에 연달아 이런 사건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 연달아라고 하는 건 세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에서도 합사건과 곱사건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합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야.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일어나는 확률. 그러면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경우의 수에서 이 또는이라고 했을 때 두 경우의 수를 더했었잖아. 그것처럼 A가 일어나는 확률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을 더하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곱사건은 뭐예요? A 사건 그리고 B 사건을 구하세요. 뭐 다시 말해서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나야 돼. 혹은 A 사건 다음에 B 사건이 일어나야 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거야. 그래서 난 너를 여기서 요 점은 곱하기의 표시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확률 또한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수 문제 1번이고요.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3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한 장을 뽑을 때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경우의 수를 먼저 찾아보자. 그럼 또는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합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럼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9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볼게. 그럼 A 사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죠? 1부터 30까지 중에서 4의 배수 몇 개 나와요? 아니야, 적는 거 아니야. 적으면 안 돼. 계산해서 나와야 돼. 적으면 안 돼, 얘들아. 30을 4로 나누면 되잖아. 4가 30을 몇 번 나눌 수 있는지 그걸 따지면 되는 거야.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7가지가 나오는 거야. 7가지. 7가지. 이거 다 적는 거 아니에요. 4, 8, 12 적는 거 아니에요. 7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B사건 가볼게요. 9의 배수 갈 거예요. 그럼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숫자 카드 중에서 9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몇 가지? 그렇죠. 9, 3, 27 이렇게 가는 거야. 9, 18, 27 세 안 세? 세지 마. 세지 마.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4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인 걸 따질 수 있잖아. 그럼 4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인 거는 4와 9의 공배수들 아니에요? 그럼 공배수를 찾으려면 최소 공배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4와 9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그렇지. 그럼 36부터 시작하는 거야. 36, 72, 108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36은 여기에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럼 이제 이러고 끝내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우의 수는 A 또는 B라고 얘기했으니까 10가지가 경우의 수예요. 그럼 문제에서는 확률을 물어봐요. 그럼 확률은 뭐라 그랬어? A 사건이 일어나거나 뭐뭐 하거나 합이라 그랬죠.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30가지의 숫자 카드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30분의 A가 몇이야? 7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B 확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 그럼 결국 얘는 뭐야? 30분의 10이 돼서 3분의 1의 확률로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나온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경우의 수에서 마찬가지로 10가지를 구했을 때 그때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확률에서도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알겠죠? 자, 이번에 2번으로 가보실게요. 자, A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5개, 파란 공 4개가 있어요. A 주머니에는 빨간 공 5개, 파란 공 4개. B 주머니에는 어떻게 되겠어? 땡큐.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 이렇게 있대. 요 상황이야, 얘들아. 그럼 요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1번부터 가볼게요.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 A 주머니에서 공 하나 꺼낼 거고 B 주머니에서 공 하나 꺼낼 거야, 얘들아. 요런 상황이야. 자, 1번 상황. A 주머니에선 빨간 공이 나오고 고에 동그라미 쳐. 나오고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야. 뭐야? 연달아. 그리고의 고자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연달아, 그리고 이런 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뭐 해줘야 돼? 그렇지. 곱해줘야 돼. 자, 그럼 A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오고 A는 빨간 공 AND라고 쓸게요. 선생님 그리고니까. 그리고 B에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파란 공. B에는 파란 공. 그럼 얘들아 A에서 빨간 공이 나오는 사건을 PA라고 두자. 확률이에요. A가 일어나는 확률. 자, B에서 파란 공이 나오는 확률을 PB라고 둘 건데 우리 그리고라고 해놨어요. 좋아요? PA랑 PB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니까 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A 주머니 봐봐, 얘들아. A 주머니에는 전체가 몇 개? 9개 중에서 빨간 공이 몇 개 있어? 5개가 있어. 그럼 9개 중에 빨간 공 나올 확률이 9분의 5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B 주머니에서 파란 공 갈 거거든요. 그럼 B 주머니는 전체 경우에서 몇 개? 8개. 근데 그 중에 파란 공이 몇 개 있어? 5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왜 곱하는지 알겠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난 너를 72분의 25의 확률로 빨간 공이 A에선 나올 거고 파란 공이 B에선 나올 겁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됐죠? 자, 두 번째 상황 갑니다. 두 주머니에서 모두 빨간 공, 이번엔 두 주머니에서 모두 빨간 공이야. A에서 빨간 공 나오고, 또 여기도 고라고 돼 있냐? 모두가 동그라미, 모두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 모두가 한 세트라는 얘기예요. 세트. 맞습니까? 세트여서 곱사건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B에도 마찬가지로 빨간 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보자.
A 전체 경우의 수 몇 개? 9개 중에서 빨간 공 나오는 확률 몇이야? 5가지. 9분의 5의 확률 곱하기 B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오는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맞습니다. 8분의 3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계산을 이렇게 해줘. 3, 1은 3, 3, 3은 9. 약분하시고 27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시작해. 됐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이번엔 필수 문제 3번으로 가보시죠. 명중률이 각각 8분의 3, 9분의 7이래요. 그러니까 A 학생은 관역을 쏠 때 말이야. 한 번에 관역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8분의 3이었고, 얘들아. B 학생은 9분의 7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알겠죠? 자,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뭐라고 되어 있어? 두 학생 모두 관역을 맞히지 못할 확률 모두의 동그라미. 그럼 그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뭐야? 그렇지. 고배 법칙.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럼 A도 관역을 못 맞춰야 되고 B도 관역을 못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명중률이 8분의 3이라고 하였을 때 못 맞추는 확률은 8분의 5라는 걸 알아야 돼. 8개 던졌을 때 3개는 맞출 건데 5개는 못 맞춰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못 맞출 확률은 8분의 5라는 걸 눈치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맞죠? 자, 우리 어디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모두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맞습니까? 자, 그럼 이번엔 B학생 갑니다. B학생은 9개를 쐈을 때 7개를 명중시킨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몇 개를 명중을 못 시켜? 2개를 명중을 못 시켜. 그럼 9분의 2가 못 맞출 확률이다. 요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건의 확률의 합을 1이라고 보면 맞추거나 못 맞추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맞히거나 못 맞히거나. 맞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2, 1은 2, 2, 4, 8. 4, 9, 36분의 5. 이게 1번에 해당되는 정답이었어요. 자, 이번에 2번에 해당되는 문제 한번 가보실게요. 2번은 뭐라고 돼 있냐? 적어도 한 학생은 적어도의 동그라미 쳐봐. 적어도의 동그라미 치고 적어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여사건으로 문제를 풉니다. 여사건이 뭐였어요, 선생님? 전체 확률 1로 보았을 때 1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빼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2번 상황을 다시 보면 적어도 한 학생은 무조건 관역을 맞춰야 돼, 얘들아.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은 뭐야? 모두 불발할 사건인 거지. 모두 안 맞출 사건인 거야. 둘 중에 한 명만 관역을 맞춰도 되는 거예요. 한 명만 맞추거나 둘 다 맞추거나 상관이 없어. 그냥 맞히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은 뭐야? 관역에 아무 화살도 안 맞아 있는 경우. 이해됐어? 그럼 얘는 여사건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전체 확률 1로 보았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뭐냐면 둘 다 못 맞힐 확률을 빼는 거다. 왜? 관역에 무조건 화살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 적어도 한 명은 무조건 맞춰야 돼.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얘는 1 빼기 둘 다 못 맞출 확률이 36분의 5라고 1번에 구해놨어. 그럼 1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바로 36분의 5의 확률이었다. 이 말인 거야. 됐어? 그럼 얼마? 그렇지. 이렇게 하세요. 쉬워, 어려워? 너무 쉽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완벽하게 좀 잘 되어 있으면 뒷부분의 확률은 사실은 좀 쉬워요. 여러분. 알겠죠? 넘어가십니다. 필수 문제 4번 별표 3개. 너무나 중요한 것. 주머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구슬이 들어있어. 공이 들어있대. 빨간 공 6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공 2개를 연속해서 꺼낼 거야. 연속해서의 동그라미. 그럼 연속이라는 말은 뭔 말이야? 그렇지, 동시라는 얘기죠. 연속이라고 하는 건 한 번 꺼내고 또 꺼낼 거야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연달아라는 소리잖아. 연달아, 잇달아 이런 건 다 고배 법칙이야. 그럼 4번 문항을 풀 때에는 고배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 맞아? 너 듣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볼게요. 1번. 처음 꺼낸 공을 미안해.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상황은 뭐냐면 2개 모두 빨간 공. 이 2개 모두 빨간 공이 나왔으면 좋겠어. 빨간 공. 빨간 공이 나왔으면 좋겠다. 요 말입니다. 맞습니까? 1번 상황 가볼게요. 처음 꺼내서 공을 보고 공을 다시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 이거를 다시 집어넣는 여기다가 밑줄 치고 뭐라고 쓰냐면 복원 추출. 이 용어는 사실 지금 몰라도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거든요. 근데 알고 있으면 좋아요. 복원이 뭐야? 다시 뭔가 문화재가 훼손됐어. 근데 문화재를 다시 본래 모양으로 복원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럼 이 복원은 뭐야? 전체 경우의 수가 안 달라져.
그러니까 내가 공을 꺼냈다가 공을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전체 경우에서 계속 9로 갑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해볼게요. 다시 집어넣었을 때 둘 다 모두 연달아서 빨간 공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 말인 거야. 그럼 나는 무슨 상황으로 식을 세워야 되냐면 첫 번째 상황은 다시 집어넣는다고 얘기했을 때, 즉 9개의 구슬이 아니 공이 들어있을 때 9개의 공이 들어있을 때 빨간 공을 꺼낼 수 있는 확률은 9분의 몇이야? 그렇죠. 9분의 6이에요. 내가 빨간 공을 하나 꺼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걸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내가 공을 꺼냈다가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럼 안 변했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상황에도 또 무슨 공이 나왔으면 좋겠어? 빨간 공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두 번째도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9분의 6이 된다. 이 말인 거야. 이해돼? 전체 경우의 수가 안 달라졌으니까. 그럼 얘와 얘를 우리가 동시에 라고 얘기했고 모두 라고 얘기했고 두 개 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곱으로 진행을 한다. 그럼 얘들아 얘는 약분하세요. 9분의 4의 확률이다. 맞죠? 이렇게 갑니다. 이번 두 번째 상황 가볼게요. 두 번째 상황은 뭐라고 되어 있냐? 다시 넣지 않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넣지 않는 경우 여기다 밑줄 치세요. 그럼 여기다 밑줄 치고 난 뭐라고 쓸 거야? 비보건 추출이라고 쓸 거야. 아, 나 내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데? 비보건 추출인 거예요. 비보건 뭐야? 보건 안 시킬 거야. 아까 내가 공 꺼내고 공 다시 버릴 거야. 여기 주머니에 안 넣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어? 달라지지. 원래 9개였다가 하나를 꺼내고 이걸 다시 버릴 거라니까? 그럼 주머니에 몇 개의 공이 남아있어? 8개의 공이 남아있겠죠. 9개가 아니라 공을 하나 꺼내서 공을 다시 버린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비보건이에요. 본래 상태로 안 돌릴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다시 넣지 않는 상황에서의 확률을 구해볼 건데 일단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개 다 모두 빨간 공을 뽑는 경우는 똑같아. 그럼 가볼게. 나는 지금 전체 경우의 수가 9개였어요. 9개 중에서 나는 빨간 공을 꺼낼 거예요. 그럼 빨간 공을 하나 꺼냈어요. 그럼 빨간 공 나올 확률이 9분의 6인 건 똑같아. 왜? 내가 그 원래 상황에서 공을 다시 뽑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내가 공을 하나 꺼냈어. 빨간 공을 꺼낸 거잖아. 그치? 그럼 빨간 공이 6개였다가 내가 공을 하나 꺼냈잖아. 그럼 빨간 공이 몇 개로 바뀌어? 그렇지. 6개였다가 빨간 공은 다시 5개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두 번째 상황에서도 똑같이 빨간 공을 꺼낼 거야. 그럼 두 번째 상황에서도 똑같이 빨간 공을 꺼낸다고 얘기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로 바뀌어? 이번엔 8개로 바뀌는 거지. 왜? 빨간 공 5개 됐고 파란 공 3개 됐잖아. 이해됐어요? 빨간 공 5개 됐고 파란 공 3개 된 거예요. 그럼 얘는 8이 전체 경우의 수로 바뀌어. 이게 중요한 거야. 비보건 추출은. 다시 집어넣지 않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내가 8개 중에서 무슨 색깔의 공을 꺼내야 돼? 빨강 색깔의 공을 꺼내야 돼. 그럼 내가 빨강색이 지금 몇 개 남아있어? 그렇지. 그럼 8분의 5의 확률이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얘네들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내가 하나 꺼내고 연달아서 두 번째 거 꺼낸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네들 곱합니다. 곱해서 약분하죠. 2, 3은 6, 2, 4, 8, 3, 1은 3, 3, 3, 5.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1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찾는. 됐습니까? 자, 학습일기 꺼내서 정리하시고 얘들아, 상황을 먼저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1차 방정식 문제 풀듯이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 확률은 무조건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인지하고서 넘어가야 돼. 알았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